또 우리가 색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색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얼굴을 좀 어 좀 끄고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 1 차 시 수업은 색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빛과 색, 그다음에 색의 삼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색에 대한 정의입니다. 색, 그다음에 색채라는 거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색이랑 색채가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색은 색하고 색채는 조금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색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고, 색채가 뭐고 색이 뭔가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색은 어 즉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색을 빛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색, 그건 빛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은 빛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인 얘기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즉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 빛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제 뭐 안색이 안 좋다, 뭐 경치가 뭐 이색적이다, 그다음에 무슨 여색이다, 뭐 주색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 빛을 가지고, 얼굴 빛에 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색이다 하면 빛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채는 어떤 거냐면, 그런 빛에 대한 물리적인 그런 현상에다가 우리가 이 눈으로 경험되어진 지각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제 뭐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는 색채들이라든가 배색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색채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나나를 놓고 "색을 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대부분 이 노란색으로 칠할 겁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하고, "사과를 칠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빨강색으로 칠할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 옆에 없어요. 그죠? 사과가 없고 바나나가 없어도 우리가 벌써 이 눈으로 지각이 되어서 이 '바나나는 노란색으로 되어야지 맛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나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어우 맛이 없다. 뭐 썩은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벌써 이렇게 머릿속에 '바나나는 노랗다. 사과는 빨갛다. 그래야지 맛이 있다.'고 우리는 벌써 이렇게 지각이 된 겁니다. 그게 색채라는 거죠. 그래서 색을 이렇게 형상화하거나 배색해 놓은 것, 그리고 색이 인간에게 주는 느낌을 서술하는 것, 이게 색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빛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색은 빛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색채는 빛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하고 색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색이 색채 아니야."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색은 이렇게 시지각으로서 물리적인 대상인 이런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 그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리적 현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보통은 빛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색채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빛이
이 감각기관인 이런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각 현상과 같은 경험 효과,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은 즉 물리적인 빛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색채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다가 우리가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그렇게 지각 현상에 같은 경험 효과를 우리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은 물리적인 현상, 색채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색 지각, 우리가 색에서 지각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은 보통 우리 혼색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혼색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빛을 가지고 이렇게 색체계도 만들고 빛을 가지고 많은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조명 쪽이죠. 우리가 이제 조명은 거의 다 빛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학계에서도 이런 혼색계를 가지고서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지금 이런 그 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순수 색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색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과 혼색계, 그 다음에 순수 색 감각, 이런 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색 지각,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지각 현상, 그거는 뭘까요? 색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색채에 대한 거는 이런 현색계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색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색채계에서는 이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색채계는 우리가 색을 표시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혼색계, 현색계로 구분을 하는데, 혼색계는 빛을 가지고서 색채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조명, 조명색 체계 아니면 조명에서 만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혼색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현색계는 뭐냐면 이런 빛을 가지고서 뭘 만드냐면 그 삼속성, 색상, 명도, 체계, 그 채도, 이런 삼속성을 가지고서 번호나 그 분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렇게 현색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 지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색계, 현색계 이런 말들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A, 색 지각, 물리적인 현상, 혼색계, 순수 색 감각이다 하는 거는 색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B에 색 지각이다, 심리적인 지각 현상이다, 현색계다, 표면 지각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는 색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색하고 색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색하고 색채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색은 모든 범위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색이 포함이 안 된 게 없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많고요. 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그 조형 연구와 깊이 관련된 색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런 미학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색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학문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조형 연구에 관계된 색들에 관계된 것들은 다 이 미학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색에 대한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겁니다. 색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 색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작용하는 것들이 많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빨간색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빨간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다를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 뭐 딸기가 생각이 나요. 정열적인 게 생각이 나요. 사과가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뭐 하트가 생각이 나요. 뭐 불이 생각이 나요.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거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색을 보고서 어렸을 때 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 심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 심리학적인 것들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의 이론적인 것들도 다루지만 색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심리학적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색채 심리가 있겠고요. 또 색채에도 화학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여러분들 혹시 화학적에서 관계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알료나 염료 이런 진료에 의한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물감이겠죠. 물감이나 염료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차를 타고 다니는 이 도료 그런 도장색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이죠. 그래서 이런 안료나 염료 이런 것들에 의한 이 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학적인 이런 그것들도 이 색채에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들은 이 색채 화학 쪽에서 많이 그 뭐 LG 화학도 들어보셨죠? LG 화학에서는 또 이제 무슨 제품의 색채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에서는 뭘 하냐면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립스틱의 색들, 그 다음에 메이크업의 색들, 아이샤도우의 색들, 그 다음에 헤어의 색들도 이런 화학적인 것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도색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 화학적에서 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에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쪽에서 물감 회사에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페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페인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 이 색채를 전공한 사람들이 일하는 범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페인트 하면 또 여러분들은 어떤 페인트가 떠오르세요? 뭐 노루표 페인트 들어보셨나요? 노루표 페인트도 있고요. 사마 페인트도 있고요. KC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비스코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회사도 많고요. 또 물감 회사는 뭐가 있겠어요? 물감? 알파문구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알파 물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화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이 색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들이 있죠. 생물학적인 건 뭐냐면 우리 눈의 망막에 의해서 생리적인 작용에 바탕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죠?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을까요? 퀴즈를 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검정색을 많이 입죠. 어두운 색계통들을 많이 입죠. 왜 그럴까요? 네, 대답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들은 굉장히 축소돼 보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이 외모를 좀 더 날씬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의 옷들을 많이 입죠. 왜? 조금이라도 더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키가 조그맣고 왜소한 사람들이 그 검정색 옷을 입으면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마른 사람들은 밝은 색들을 많이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커 보이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색을 놔도 어떤 건 커 보이고 어떤 건 작아 보여요.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어떤 건 나와 보이고 어떤 건 들어가 보여요. 이런 생물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움직이냐면 우리 사람의 이 눈의 망막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것들이 이 눈에 우리 이 색은 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리적인 작용에서 실험적인 색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것들을 실험도 많이 하고요. 전시들도 이런 그 색에 관계된 것들을 뭐 이렇게 실험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물리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는 무슨 색들 옷을 많이 입을까요? 제가 질문이 좀 많죠?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죠? 겨울에? 네. 한 사람씩 들립니다. 네, 그렇죠. 예. 검정색 옷들을 많이 입죠. 왜 그럴까요? 그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름에는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죠? 네. 아, 네. 흰색을 많이 입는다고요. 왜요? 네.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렇게 물리학적인 빛에 대해서 빛의 그 뭐 관계된 반사 흡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빛에 대한 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색하고 색채는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모든 범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을 연구하는 범위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 색채를 내가 이제 색에 관계된 이런 공부를 학문을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 전공에서 플러스 색을 가지고서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빛을 뭐라고 해요? 이 광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빛의 색, 빛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을 파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빛의 파장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빛의 색을 광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 사과가 있어요. 그쵸? 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빨갛게 보이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그쵸? 빛이 있어야겠죠. 그쵸? 이 빛이 비춰야지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뭘로 봐요? 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이 사과가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물채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채색.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 빛이 있어서 물체가 이렇게 반사되어서 보이는 이런 빛의 파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채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건 뭐죠? 우리 여름에 빛이 너무 강할 때 뭐를 많이 써요? 선글라스를 많이 쓰죠.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되죠? 이 빛이 이 물체를 투과해서 보이죠. 우리가 이 눈이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투과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투과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빛에 대한 얘기인데 이 빛 자체 그래서 광원으로부터 오는 이런 빛의 파장을 우리는 광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체가 빨갛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체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이는 색을 우리는 투과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경영색도 있고 거울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이런 빛에서는 광원색, 물체색, 투과색 이렇게 나누기 있습니다. 이거는 사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사과의 이 일체가 보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쵸. 이 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빛이 있어요. 뭘로 보죠? 이 사람의 눈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인식이 되죠. 이게 뭐냐면 색 지각의 3요소입니다.
색 지각의 3요소는 이렇게 물체와 빛과 이 관찰자, 대상자라고도 얘기하죠. 보는 사람들, 이게 색 지각의 3요소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보여주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색에서 우리가 색채를 공부하거나 색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3요소이기 때문에 색 지각의 3요소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컬러리스트 시험에도 산업기사와 기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색 지각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날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 지각의 3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 빛, 그 다음에 관찰자, 뭐 대상자,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색 지각의 3요소는 이렇게 빛과 물체와 관찰자가 우리는 색 지각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색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뭐 컬러리스트에도 도전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색을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참 질문이 많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얼마나 많은 색을 볼까요? 한번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우리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색을 볼까요? 사실은 제가 이게 대면 수업이면 옆에다가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여러분들한테 막 적어보세요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색을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한 10초 정도 드려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나요?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한 200가지의 가시 스펙트럼의 색을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200가지의 이런 가시 스펙트럼을 통해서 200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도는 명도가 뭐죠? 밝고 어둠에 대한 것들을 500가지를 판별할 수 있대요.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가지의 채도, 선명하냐, 탁하냐, 그것까지를 7가지를 20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0만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색을 가지고 식별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뭐 색약자는 못하겠죠. 색약자를 가진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200만 가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의 눈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시광선을 우리는 visible ligh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은 우리가 나노미터라는 말을 씁니다. 빛의 용어를 이렇게 나노미터, 파장이라는 말도 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시광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파장의 범위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요 범위예요. 지금 요 범위인데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면 이 780 나노미터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게 주파수, TV,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파장, 주파수로 하죠. 그 다음에 이 380 나노미터로 내려가면 이렇게 엑스레이,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많이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장, 나노미터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나노미터라는 범위입니다. 파장의 범위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780 나노미터 빨강부터 380 나노미터 보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 가시광선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광선들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80 나노미터가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적외선이라는 말을 쓰고요. 380 나노미터 이렇게 내려가도 안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따뜻한 빛들을 우리는 장파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파장. 그리고 이 중간색들, 녹색 계통들을 우리는 중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차가운 빛을 우리는 단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굴절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이렇게 장, 중, 단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이 스펙트럼을 하면 이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이 매질이라는 이 그 스펙트럼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이런 꺾임을 우리는 이제 굴절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색광의 분해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과일을 놓고 지금 자연광선에서 백열등에서 형광등에서 그 다음에 가로등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빛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작업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빛을 넣고 찍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연광선에서 있을 때가 제일 잘 나오고요. 이 백열등은 이렇게 빨간 계통 있죠. 빨간 계통 딸기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런 초록색 계통들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와요. 좀 썩은 것처럼 나와요. 한마디로. 그래서 백열등을 찍을 때는 빨간 계통들이 많을 때는 백열등을 넣고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오고요. 형광등은 빨강색들이 또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초록색 계통이나 이런 계통들이 아주 신선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이렇게 다 어둡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백열등은 어느 코너에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쵸. 정육점, 고깃집에 가면 이 빨갛게, 조명들이 빨갛게 되어 있죠. 고기가 신선해가 보이라고. 그래서 이 백열등은 정육점에 많이 있죠. 그럼 형광등은 어느 코에는 많이 있죠? 그쵸. 슈퍼마켓에 가면 이 야채 코너 가면 다 형광빛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야채 코너는 이렇게 형광등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DP를 하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상점을 낸 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때 이 빛을 굉장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빛을 놨을 때에 제일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태양광선이 있을 때 제일 잘 나오고요. 백열등을 있을 때는 이렇게 따뜻한 난색 계통들이 더 잘 나오고요. 형광빛일 때는 이렇게 한색 계통, 중간색, 청색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색과 색채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우리가 겨울에는 무슨 색 옷을 많이 입는다고 그랬죠? 블랙을 많이 입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화이트, 그레이, 블랙, 그 다음에 옐로우 요 색을 놓고 실험을 했더니 흰색은 그대로 반사각으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라고 얘기하죠. 이 파동이 한 매질을 통해서 다른 매질로 향해 이동할 때
일부 파동이 진행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되돌아 반사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나오는 것을 이제 투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100% 흡수입니다.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흡수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시광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빛의 흡수의 결과로 물체가 색을 띠는 거, 이것을 우리는 흡수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나가는 거. 반사는 이렇게 완전히 100%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그 경계면을 따라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 반사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반사라고 하죠. 투과는 이런 광선, 물질의 내부를 통과해서 이렇게 흡수나 산란 없이 빛의 파장 범위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투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굴절은 아까 얘기했죠. 빛의 꺾임. 이 빛이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서 이 물체라는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무지개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란은 우리 여러분들 강가나 어디 바닷가에 가면 빛이 일률적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 반짝반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여러 방향에서 빛이 분산돼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되죠. 이게 무슨 우리는 빛의 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은 한 빛으로 일직선으로 주죠. 하지만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그 퍼져 나가는 그런 방향을 우리는 빛의 산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 CD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햇빛에다 넣고 나면 2개도 됐다가 1개도 됐다가 막 협쳐졌다가 2개로 됐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회절은 이런 산란, 막 여기저기서 반짝반짝했다가 뭐 2개로 겹쳤다가 뭐 합쳐졌다가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회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파동이 장애물의 뒤쪽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깊숙이 뭐 돌아 들어가는 현상이란 말도 쓰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뭐 여러 개도 퍼졌다가 또 하나가 됐다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되돌아가는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회절이라는 말을 습니다. 다음은 색의 삼속성이에요. 아까 제가 뭐 이런 그 혼색계, 현색계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색의 삼속성인데 이 색의 삼속성에는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차수에도 또 한 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라스만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이렇게 삼속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색의 삼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색의 3요소하고는 다릅니다. 색의 3요소는 우리가 색에 지각되는 우리가 눈으로 지각되는 3요소고요. 이거는 색의 삼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은 지금 색의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명도입니다.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 채도는 색이 선명하냐 탁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보통은 색을 구별하는 색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거는 색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도는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고요. 채도는 색이 선명하냐 탁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의 삼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 그것을 우리는 색의 삼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색에 대한 얘기, 색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런 빛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차수를 기대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